자, 그러면은 오늘은 입둘굿둘을 한번 해봅시다. 입둘굿둘. 자, 일단 입둘굿둘이 뭐냐면은 이제 원래는 밥그릇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였지 밥그릇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밥그릇 기법으로 제가 매매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실력이 오르고 나서 보니까 그냥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가 이제 초보자 시절인데 수익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밥그릇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역배열 구간에서 1년선이 이렇게 떨어지고요. 밑에 이제 구름대가 있습니다. 구름대는 1년선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어올리는 기법을 입둘굿둘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되게 간단해요. 근데 여기를 뚫어올리는 데 있어서 여기서 바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급등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한다? 이평선 구름대 뚫을 때 그냥 사는 거예요. 무조건 하루에 한 개씩. 그래서 이거를 농사매매 관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둘굿둘 매매를 하실 때는 농사매매가 필수입니다. 필수. 왜? 기준이 이평선하고 구름대밖에 없기 때문에 농사매매가 되지 않으면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농사매매가 뒷받침되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법이 입둘굿둘이에요. 그럼 이제 입둘굿둘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이평선 구름대를 뚫을 때 여기 뚫으면 그냥 그대로 타점을 잡느냐? 아닙니다. 여기를 3번 자리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내가 여기를 매매할 때 최대한 내 생각에서는 요 자리가 3번 자리여야 돼요. 밥그릇 자리에 3번 자리. 1번, 2번, 3번. 이 자리가 3번 자리여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았는데 이평선 구름대를 뚫어올리는 요 자리를 매매하려고 했는데 1번, 2번이 없다? 그럼 안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그거는 패스하는 거고 내가 지금 이평선 구름대 뚫어올리는 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요 자리가 지금 보니까 1번, 2번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3번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뚫을 때 이제 매수를 하고 이제 먹는 퍼센테이지는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20%를 내가 목표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20% 안쪽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애들은 막 50%, 100%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한 20%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예요. 그런 자리예요. 요 자리가. 그래서 요 자리에서 내가 최대한 내 스스로는 밥그릇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타점을 이평선 구름대 뚫을 때 들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이거를 농사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데이터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1년 정도 하시면 어떤 게 나오냐? 내가 투자했던 밥그릇 중에 어떤 애들은 급등을 했을 거고요. 어떤 애들은 투자하자마자 바로 손절이 났을 거고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떨어진 애들도 있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이 바로 가는 애들이 제일 효율성이 좋잖아요. 얘랑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하잖아요. 그 순간 실력이 올라갑니다. 비교해보는 순간 머리에 돌 맞은 것처럼 띠용할 거예요. 이거다. 이게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했을 때 나중에 나는 3번 자리인지 알고 들어갔더니 그냥 이평선하고 구름대 뚫을 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이평선하고 구름대가 뭐예요? 구름대는 단기 매물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달 정도의 매물대예요. 그리고 이평선은 뭐예요? 1년의 평균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안 좋고 아무리 해바가 없고 하더라도 아무리 역배열이고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저평가라서 위험하더라도 이 1년선과 한 달의 매물을 동시 돌파했다는 거는 지금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뉴스가 터질 수 있고 수급이 몰린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공략을 한다는 거는 이 다음 자리에서 장대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농사로 진행을 한다면은 수익률이 찍힐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도. 근데 내가 실력이 없잖아요. 초보자죠. 그러다 보니까 10개 중에 장대 나온 것만 투자하면 좋겠지만 이 장대 나온 것만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사매매가 필수인 거예요. 내가 실력이 안정화될 때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하시다 보면 어느 시점이 생기냐면 내가 농사매매를 할 때 20개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최소 한 17개 이상은 수익이에요. 요 정도 수익률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시점이 왔을 때 20개에서 10개로 줄이던지 뭐 5개로 줄이던지 아니면 금액을 올리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실력이 올라왔으니까 좀 더 베팅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종목을 줄이고 싶고 비중을 늘리고 싶죠. 그래서 이런 구간이 왔을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분산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높게 찍히는데 돈이 안 벌려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수익률이면은 거의 탑급인데 돈이 안 벌리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내 원금을 불리려고 투자를 한 건데 원금이 생각보다 막 맛있게 불려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막 내 수익률이 100%도 있고 200%도 있는데도 한 번에 계좌를 정리하는 구간에서 막 2배, 3배로 늘어나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내 에너지 소모는 심하거든요. 이 계좌를 한 번 정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걸리고 거기서 내가 계좌 정리하고 종목 분석하고 이거 계좌 나누고 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이 농사 심어놓은 종목에서 적어도 50% 이상 가는 종목을 내가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비중이 높아져도 돼요. 얘가 왜 50% 이상 급등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얘를 고를 때 내가 남들한테 얘는 무조건 50% 이상 간다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년 전에 신영증권을 내가 투자하고 싶어 죽겠는데 호가창이 없어서 투자 못한다고 저렇게 아쉬워할 수가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저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설명을 할 줄 알면 투자를 좀 세게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제가 하는데 3년 걸렸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요게 되고 나서 비중 투자를 해봤는데 비중 투자를 하니까 멘탈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밥그릇이라는 단어보다는 이뚤굿들이라는 단어를 좀 활용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밥그릇인 줄 알고 투자를 했더니 밥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밥그릇 패턴이라는 게 내 스스로 기준이 생겼을 때 엄청 까다롭습니다. 밥그릇 자리가 정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은, 자,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이뚤굿들이죠. 이평선 구름대를 뚫어올리는 시점이에요. 지금 요 시점이죠. 그러면은 그냥 요 정도 손절라인 잡으시면 돼요. 구름대 위로 손절라인 잡아서 여기 이탈 안 하면은 상승인데, 지금 보면 호가창이 물량 들어와 있죠. 옛날에는 여기 10개씩 밖에 없었어요, 호가가 요런 자리에서. 그럼 요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일동제약 보면은 여기가 타점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제 이뚤굿들 하실 분들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했는데 지금 며칠 안 돼가지고 바로 찍었죠, 여기까지. 그쵸? 얘도 이제 보면은 얘는 호가창이 좀 많이 없는 편인데 이것보다 더 심해요. 원래 이것보다도 물량이 더 없어요. 물량이 더 없는데 요 정도면 그래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조금 들어선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 이평선을 들어올리면서 급등이 나온 것 같은데, 앞전에 이평선 밑에도 움직였던 요 파동 있죠. 이 파동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똑같은 자리예요. 요 위치랑 요 위치랑 누가 내려왔다? 주가는 그대로인데 이평선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점 잡고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어차피 박스 하단에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상단까지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평대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거 투자해도 된다고 했고, 여기서 투자했을 때 20% 먹는 거 이틀 걸렸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요 정도 올라가고 있는 확률이. 그래서 성도 ENG 이런 것도 보면은 앞전에 여기서도 이뚤굿들인데 지금 보니까 딱 봐도 호가창이 물량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앞전에는 여기서 이제 물량이 많이 없었는데 주가가 상승했다가 빠져버리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 보니까 호가창이 물량이 들어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간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성도 ENG도 제가 봤을 때 아직 안 끝났어요. 얘도 이제 추가적으로 지지받고 또 한번 안착 나오고 타점 나오면 또 매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요런 애들 보면은 지금 역별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한번 해봐도 된다. 자, 이것도 얘 여기 뚫었을 때 이뚤굿들이죠. 급등 나왔죠. 요렇게. 얘 지금 호가창이 비어있죠. 원래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수급이 터져주네. 얘도 올라가면서 급등하죠. 그럼 요런 애들은 뭐다? 요런 데 타점 나왔을 때 뭐 리딩 받고 투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이런 거는 소액으로. 어차피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농사매매를 많이 해보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농사매매를 하시다가 비중 투자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못 들어가요. 어차피 물량이 없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거는 내가 연습할 때, 농사매매 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신석재 이런 것도 이뚤굿들 했을 때 요런 자리에서 이평선 손절라인 잡고 대응하면은 단기 급등 먹을 수 있고, 지금 호가창 들어선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 CGV도 최근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기 타점이라고 계속 얘기했고, 얘는 밖으로 나오고 있어요. 1번, 2번, 3번 나오고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뚤굿들이라는 거는 100% 승률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5대5인데 이제 지금은 한 7대3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길 확률이 7, 질 확률이 3, 요 정도로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뚤굿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현재 시점은 승률이 더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거를 제가 바라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은 점점 더 승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점점 2파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3파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힘이 세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마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장이 지속되면은 뭐가 바뀔 거냐? 애초에 요 자리가 많이 없을 거예요. 요 타점이. 한번 해보세요. 농사매매로. 딱 시장이 빠지려고 하거나 안 좋아지려고 하면은 이 자리를 못 들어올리기 때문에 타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지려고 하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계좌가 천천히 정리가 됩니다. 내가 욕심부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농사매매를 하실 때 제가 계속 기준 잡아드리는 게 뭐예요? 꼭 지켜야 되는 거. 투자했을 때 이평선 손절, 익절은 20%, 한 계좌당 종목 수는 최대 20개, 더 작아도 돼요. 그리고 하루 한 개 종목만 매수. 한 개 이상은 안 돼요. 대신 매도는 맘대로. 매도는 뭐 5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상관없는데 매수는 하루에 한 개만. 그래서 이 정도 지켜서 이뚤굿들
이뚜루뚜루를 타점으로 잡고 매매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느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통계자가 됐다. 통계자는 뭐냐? 내가 이제 계좌에 들고 있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정리가 되는 거죠. 통계자가 됐다고 한다면은 내가 했던 매매 기록을 한 번 더 봐보세요. 이 과정에서 실력이 많이 상승한다. 내가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내가 알아요. 얘는 왜 여기서 투자했지? 얘랑 자리가 다르네. 나중에 다시 뜯어보면은 분명히 나는 똑같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달라요. 자리가. 얘랑 이게 다른데? 저게 다른데? 거기서 이제 또 파생되는 게 뭐예요? 공구리, 매집봉 이런 거. 얘는 바로 급등을 했는데 매집봉이 있네. 얘는 급등 안 했는데 얘도 매집봉이 있는데. 근데 얘는 매집봉이 맞네. 얘는 공구리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걸 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엄청 오릅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요. 그래서 이거를 몇 번 과정을 겪다 보면은 투자를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다 보면은 뭐가 있냐? 하락장과 상승장을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고 이제 앞으로 지수가 지금 떨어지니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수 올라갈 것 같은데. 나는 지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왜냐면은 내가 투자할 게 없거든요. 지수가 상황이 좋으면 내가 투자할 게 많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투자할 게 없지? 왜 이렇게 들어갈 게 없지? 막 답답해요. 기준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투자할 게 없어가지고 투자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매매할 게 없지? 하다 보니까 하락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락 추세를 피할 수 있게 되고 상승 추세에는 당연히 매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상승세에는 당연히 올라타서 자연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하락장에는 매매할 게 없으니까 좀 쉬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게 뭐냐면 시장에서 잘 살아남아요. 내가 시장에서 투자했을 때 3년 지나고 5년 지났을 때 이 시장에서 별 스트레스 없이 투자하고 있는 본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걸 하시다 보면은 내가 시장을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느끼질 않을 거예요. 꼭 농사매매를 해보셔야 됩니다. 농사매매를 해보시고 이뚤굿뚤 자리를 투자를 하셔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가 뻔히 보여요. 고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걸 안 하시면은 모르죠. 아시겠죠?